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부부가 새로운 자극을 찾아 선택한 금지된 관계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연자는 어느 날 아내가 우리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말로 시작된 충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초대남, 초대녀라는 단어가 낯설었던 그들. 그러나 단 한 번의 호기심이 결국 그들을 끝없이 깊은 늪으로 끌어들이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젠 우리 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지도 몰라. 아내의 이 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다른 커플들과의 스와핑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은 점점 엇갈리고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금지된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자의 생생한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이 된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저와 제 아내 민경은 딸 하나를 두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결혼 생활의 단조로움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고, 서로의 관계도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내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솔직히 요즘 좀 지루하지 않아? 나는 잠시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지. 근데 왜?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새로운 걸 시도해보면 어떨까? 다른 부부들처럼.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며 긴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무슨 말이야?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초대남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때? 그냥 한 번쯤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지도 몰라.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초대남이라는 단어는 내게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지금 진심이야? 우리가 그런 걸 왜 해야 하는데?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재영아, 우리 결혼한 지 10년 됐잖아. 나도 너도 서로 사랑하지만 솔직히 가끔은 다른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냥 한 번만 해보자는 거야.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제안이 내 안에 묘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남. 며칠 후 아내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골라봤어. 그냥 우리 둘 다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야. 아내는 온라인을 통해 초대남을 찾았고 내가 동의하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 나는 아내와 초대남의 만남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견딜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어색해 보였지만 점점 더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극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를 향한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내가 더 이상 단순히 내 아내로만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내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초대녀를 초대해보고 싶어?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출까?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내가 초대남과 보낸 그날 밤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아내는 초대녀를 찾는 과정을 도와줬습니다. 그녀는 내가 초대남을 수락했으니 나 역시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초대녀를 초대하기로 결정했고 그날 밤은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초대녀와의 만남이 끝난 뒤 나는 아내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됐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그런데 묘한 기분이 드네. 우리 이렇게 계속 괜찮을까? 첫 번째, 균열. 초대남과 초대녀를 경험한 후 우리는 둘 다 서로에게 서먹해졌습니다.
평소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아내가 여전히 초대남과의 만남을 떠올리고 있을까 두려웠고, 아내 역시 내가 초대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없었던 일처럼 묻어두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남과 초대녀를 경험한 뒤 아내와 저는 서로에게 서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내려 했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마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영 씨, 우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초대남을 제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분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 아내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부부를 만나보는 건 어때요? 스와핑 같은 거요. 그 말은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초대남과 초대녀도 충분히 도전적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커플과의 교류라니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재영 씨,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건 서로를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우리 사이를 더 어색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커플과 함께라면 이 감정을 좀 더 자연스럽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논리는 어쩌면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선택이 우리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부부를 찾았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커플은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이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과 만나는 날, 저는 묘한 긴장감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경험이 아내와 저를 다시 가까워지게 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웃으며 우리를 반기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나눴습니다. 술이 돌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서로의 경계도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상대방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영 씨, 우리도 처음엔 이런 제안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제 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우리는 약속했던 대로 서로 방을 바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상대 여성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낯설고 긴장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상대 여성은 밝고 친절했으며 저 역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불안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서로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질문과는 다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스와핑이라는 경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감정의 소용돌이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냥 이 일을 묻어두자. 서로를 위해서라도. 아내의 말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묻어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스와핑 이후 아내와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서로 약속한 대로
그날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어색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던 시간에도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마다 제 안에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민경 씨, 우리 지금 괜찮은 거 맞나요? 아내는 잠시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점점 헷갈리기만 해요. 그녀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 같으면서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뭔가 다른 부부와는 다르게 서로 솔직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남, 초대녀, 스와핑이라는 선택이 처음에는 우리 관계에 새로운 자극을 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선택들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스와핑을 함께했던 상대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래요?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끝낼까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끝내고 싶었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보자. 그래야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들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날 저녁, 상대 부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주려 했고 술잔이 돌면서 점점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밝은 모습 뒤에도 어딘가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그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때요? 우리끼리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의 제안은 한층 더 과감했지만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와핑이라는 선택은 단순히 새로운 자극을 넘어서 우리 관계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영 씨, 우리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더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고 저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와핑은 단순히 새로운 자극을 넘어 우리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와 친밀함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너무도 당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그만하자. 스와핑을 멈추기로 한 뒤 아내와 저는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관계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대화는 필요한 말 몇 마디로 끝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영 씨,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말에도 스스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한 걸까?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너만 탓하지 않아도 돼. 그 선택은 우리 둘이 함께한 거니까. 저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스와핑을 함께했던 상대 부부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만남을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그 부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솔직히 말하고 끝내자고 할까?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유를 묻지 않도록 말하자.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들로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아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늦은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와핑을 멈춘 후에도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묻어둔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외출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 텅 빈 집에 홀로 남아있을 때면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순간, 그리고 제가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냈던 순간들이 섞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민경 씨, 아직도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라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떠올리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 생각나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또 혼란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몰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영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보는 건 어때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제안은 제게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동의할게. 그날 밤 아내는 작은 여행 가방을 꾸렸고 저는 그녀를 떠나보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하며 지냈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스와핑이라는 선택은 단순한 호기심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계기였고 그 균열은 너무 깊어 다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오늘 이야기 속 부부의 선택이 남긴 결과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남성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누르는 것도 귀찮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클릭 한 번이 썰라디오를 더 오래, 더 다양하고 진솔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응원이거든요. 바쁘신 와중에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